뜨다.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 좋았어. 별로 없었어요? 그래. 자기는 어느 학교 됐어요? 경과 경기고학과요? 이제 수원에 가게 돼 있는데.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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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 우사크. 우사크. 킹 오브 클론. 그죠? 우사크. 좋아. 그래서 우리 오빠는 이름이? 이우현이? 유현. 유현. 좋습니다. 유현이는 어디 됐어요? 저 경남과 그럼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원래 아는 애예요? 처음 보네요. 알겠습니다. 유현이. 좋아. 이제 준밤이? 밤. 준밤. 그렇죠. 춘밤. 밤. 그래. 어디 됐어요? 경과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아는 애들이에요? 얼마 전에 알고 얼마 전에 알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오래 알지 않았나? 저 사실 오늘 처음 본 오늘 처음 보는 친구야. 알겠습니다. 그래, 좋아요. 자, 우리 또연이. 또연이 어떻게 됐대요? 또연이 학교 어디 같았어요? 정청이요? 창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얘들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없겠네? 뭐 그럴 까지는 없고 나중에 대학 가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다들 친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그죠? 좋아요. 아이고. 자, 이제 나오고 화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이제 깊은 부품 꿈을 안고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에 이제 입학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막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 학교에 가면은 내가 되게 실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나의 퀄리티도 되게 올라갈 거고 거기서 뭘 배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진짜 수준이 아주 낮아요. 네. 수업 시간 학교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학교에서의 수업 퀄리티가 낮을 거예요. 이건 왔어요. 뭐 영재고 어디를 가건 과학고 어디를 가건 여러분들 실제로 딱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들으면 완전 그 수업 퀄리티에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쉐터버그로 하나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과목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에서 배우는 과학 수업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너무너무 낮아요. 자, 왜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의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영재고나 과학고라고 하는 그 훌륭한 곳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갖다 놔도 영재고나 과학고가 그 움직이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과학 수업은 형편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를 갖다 놔도 그 시스템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학은 그래도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 가시면은 시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가장 많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가리키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럼 수학은 그래도 다른 일반 계고보다는 훨씬 시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이 더 자세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는데 이게 과학은 말이죠.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건 화학이건 뭐 생물이건 지구과학이건 모든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3 hours예요. 3 hours per 1 week. 일주일에 진짜 뭐 3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3 hours가 있어요. 일주일에 3 hours. 알겠죠?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몇 명이 배정이 되느냐? 선생님이
혹은 3명까지 배정되기도 해요. 2명 혹은 3명. 무슨 말 알겠죠? 그럼 2명 혹은 3명이 배정이 돼서 그러면 2명 배정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명당 1.5시간, 1시간 반씩 하겠어요? 3명 배정이 되면 한 명에 1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거든요. 2명이나 3명 배정이 돼서 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 들어가는 게 1학년 1학기가 아니야. 사실 뭐 3학년 전체를 놓고 대학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일 거 아니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약간 커리큘럼이 다른데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뭐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럼 이제 어쨌건 여러분들이 뭐 과학고를 갔으니까 과학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1학년 1학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자, 뭐 배울 거 다 배울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화학생이니까 화학 얘기만 하면 1학년 1학기 때는 과학 관련 과목이 2개가 있어요. 과학 관련 과목이 2가지. 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통합과학과 그 다음에 화학2. 화학2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고 커리큘럼에는 너무 웃긴데 과학고 커리큘럼 웃긴데 화학1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에는 화학1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과학고 커리큘럼에는 화학1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학1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자, 여기 이제 1학년 1학기 때 화학2를 배우잖아요. 화학2를 배우고 통합과학을 배운다고 했는데 이 통합과학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과목은 특성상 어떻다는 걸 알겠어요. 학교 내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선생님이 이게 로테이션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에는 물리 선생님 들어와서 물리하고 뭐 생물 선생님 들어와서 생물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동안에만 배워야 되는 과목이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의 화학2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3 hours. 무슨 말 알겠죠? 3 hours.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 화학1을 여기 어떻게 배우냐면 일반계고에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1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배워요. 그런데 일반계고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은 화원, 물원, 생원, 지원이 아니에요. 지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쓴 어떤 교과서로 돼 있는 독립된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울 통합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계고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이 아니고 수능 교과 과정에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계고에서 통합과학과 여러분들이 할 통합과학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즉 이론적으로는 과학고에서 1학년 1학기를 지내면 화학1과 화학2를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학년 1학기만 지나면. 근데 그거를 일반계고에서는 통합과학이라는 형태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동안 1년에 걸쳐서 이게 두루뭉실하게 배워요.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화학2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화학1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다르지만 2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화학1을 배우거나 혹시나 2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화학2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입시 과정에 따라서 누구는 화학1을 선택하고 누구는 화학2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학1을 선택해도 2학년 1학기, 1학기, 2학기를 통으로 배워요. 2를 선택해도 2학년 1학기, 2학기를 통으로 배워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따로 통으로 배워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1학년 1학기 한꺼번에 다 배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내용은 놀라웠게도
이게 통합과학이 아니라고 했죠. 통합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선생님 4명이 들어와서 물화학, 생화학, 지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2학년 2학기 때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2일 것 같아요? 화학 2가 아니고요. and 이게 일반 화학이에요. 즉 일반 화학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화학적 내용들 있죠. 그런 게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능 교과 과정의 화학 2도 여기서 배우겠지만 일반 화학 교과 과정의 화학 2도 여기서 동시에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그리고 이 화원 시간에도 일반 화학의 내용을 배워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3학년에 가면 여러분 과학고 3학년에 가면 AP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과 별개로 3학년 때 여러분 이걸 하게 되거든요. 이거와 별개로 그냥 1학년 2학기에 1학년 1학기 화학원 과목에 이게 이제 통합과학이죠. 통합원에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일반 지구화학의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학 2는 당연히 수능 교과과정 화학 2 플러스 일반 화학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1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이걸 다 때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10시간씩 배운다. 그럼 또 괜찮겠죠. 그런데 어떻게 배운다고? 이 내용을 일주일에 3 hours로 배워요. 그러면 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하게요? 아니 근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기 돌아다니는 학교 선배님들 자꾸 물어봐요. 주말 금토일 되면은 이제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선배들 온단 말이에요. 붙들고 물어봐요. 진짜 내 거짓말 하나. 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해요. 아유 웃어 파동함수 알죠? 파동함수 알죠? 그럼 나와서 설명 좀 해봐요. 이렇게 수업합니다.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석이가 나와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사가 앉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석이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코멘트 해주지 않아요. 코멘트 해주지 않고 지금 우석이 한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론하거나 질문할 사람 하면은 뭐 이런 애가 막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우석이는 이렇게 잘생겼어요? 물어봐. 오, 그러면 우석이가 뭐라고 살 거 아니야? 뭐 타고난 거죠?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끝나. 이렇게 끝나. 정말 이렇게 해서 한 챕터가 끝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교사는 이렇게 성의 없이 수업할까요? 성의 없이 수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영재고나 과학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재고 과학고 가셔서 수학 과목은 충격을 안 받아요. 수학은 왜 충격을 안 받냐면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수학에 과학고 가보세요. 계속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충격을 덜 받아요. 좀 어려워도 어려운 값도 하는데 영재고 과학고 가셔서 특히나 경남과학고 그다음에 창원과학고에서는 그 포자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그런 학생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과학고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영재학교 수업도 이제 서울에 사는데 내가 대전 영재고 뭐 광주 뭐 대구 이렇게 다 해봐도 화학을 1학년 1학기 때 가장 성의 없이 가장 이상하게 가깝게 하는 데가 경남하고 창원이에요. 그래서 경남하고 창원이 1학년 1학기 때 화학에 대한 쇼크가 가장 심한 학교예요. 가장 심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물리하고 화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갖춰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수준을 갖춰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사는 어떻게 수업을 한다? 그 학생하고만 수업해요. 그 학생하고만. 그러니까 이미 학교 딱 들어오기 3월달 전에 일반학 수준까지 완전히 공부가 끝낸 학생들이 그래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있겠죠.
뭐야 또 누군가 있겠죠. 걔 하나 놓고 학교 선생이 그냥 둘이서 얘기하고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재고 과학고 가셔서 과학 과목에 쇼크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과학 과목을 공부를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생물하고 지구과학도 다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쇼크를 받는 게 바로 물리하고 화학이에요. 가장 쇼크 받는 게. 그리고 또 뭐 나는 화학생님이라 그런가 화학에서 사실은 좀 더 쇼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이 너무 형편없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수업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알죠? 하고 그냥 수업을 내는 거예요. 시험을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도 돌아서 어떻게 들은 얘기인데 뭐 경남과학고에서 그냥 공부를 한 학생인데 수학만 배우고 있대요. 뭐 어느 학원에서. 나는 어떤 학원 수학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수학생한테 하소연을 선생님 화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힌다.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좋은 점 해주세요. 이렇게 수학 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 나한테 와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화학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정도로 학교 수업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창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내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 학교 시스템에. 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스템의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바꿀 권력은 없잖아요. 그럼 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여자친구 있어요? 뭐 여자친구도 없잖아. 심지어 얘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 미안해요. 하는 거 아니죠? 미안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꿀 수가 없으면 우선 맞춰야죠. 뭐 알겠어요? 우선 맞춰야죠.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중에는 입버릇처럼 여러분 선배 중에 내 수업했던 친구 입버릇처럼 학교를 폭파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폭파 그렇게 얘기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재고나 과학고 합격한 거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축하를 드리지만 그게 실제 학교 생활을 해보시면 깜짝 놀랄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할 수업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좀 나누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이 월요일짜리가 하나 있고 목요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 나겠어요? 월요일짜리가 목요일짜리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도 오시고 목요일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근데 뭐 한쪽만 오시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 좀 나눠서 월요일은 뭘 할 거냐면 화학을 할 거예요. 고전화학을 할 거고요. 목요일은 뭘 할 거냐면은 양자화학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전체 그 화학을 양분하는 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고전화학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뭐 연력학, 뭐 엔트로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화학평형, 산염기, 침전, 뭐 전기화학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쪽은 이제 뭐냐면 오비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자세히 배우니 내가 여러분 그 학교 준비하는데 오비탈 수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입시는 안 나와서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시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이 학교 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요거 할 때 넣는 선생님도 있고 요거 할 때 넣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창원과학고 경남과학고에서 어떻게 다르냐? 몰라요. 그 해 수업을 맡는 교사의 취향이에요. 교사의 취향이어서 해마다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에서 이 오비탈 부분이 여기 들어갈 때가 있고 여기 들어갈 때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은 고전화학 위주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양자화학 위주로 가도록 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너무 겁만졌나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노벨상 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누군가 해놓은 거를 그냥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충분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나는 말이 어려운 편이에요? 말을 쉽게 하려는 편이에요? 나는 굉장히 말을 쉽게 하려는 편이죠. 비유를 섞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자체는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루는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을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했고, 자, 오늘 첫 시간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기초 과정에 대한 입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았어. 자, 그리고 예전 그 수업했던 것처럼 내 수업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수업 뭐가 중요해요? 필기. 그래서 필기 노트를 꼭 준비를 해오시고요. 교재를 드립니다만 교재와 별개로 나의 필기 노트를 하나를 꼭 완성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나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내가 드리는 자료는요, 결론적으로 내가 드리는 자료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쓰레기가 돼요. 알겠어요? 이거 30년 갖고 있을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쓰레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필기는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써놓은 필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내가 그렇거든. 나는 내가 해놓은 필기를 30년째 계속 가지고 있어요. 대학생 이후 때 남겨놓은 필기들을. 그래서 아직도 공부를 할 때 헷갈리면 내가 정리했던 필기를 지금도 찾아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필기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자산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필기를 남기도록 하시고, 자, 한번 오늘 처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할만해. 걱정하지 마. 근데 양이 좀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야. 오케이. 자, 늦게 와서 교재를 모아놨다. 자, 자, 보자. 오케이. 뭐라고요? 여기 있어. 됐다. 자, 안 어렵습니다. 금방 하면 된다. 자, 깜짝아. 해보자. 그 중학교 일정은 다 끝났죠? 기말고사 다 쳤죠? 쳤죠. 자, 첫 번째. 자, 본 교재는 그냥 내가 순서를 보는 정도로만 쓸 거고요. 그 내용은 전부 다 필기로 나오니까 필기를 작단 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필기 노트 없는 사람. 필기 노트. 이런. 아이고. 이런 나이롱 학생들. 노트도 안 가져오고. 그래. 노트 안 가져왔죠? 이런 나이론 학생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 앉을 거야? 뭐 여기 앉으시든가 마음 대로 앉으세요. 자, 보자. 자, 첫 번째 해볼 건 간단한 아주 간단한 기초 파동 역학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파동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 해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쪽은 물리 시간에 훨씬 자세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얘기보다는 앞으로 화학 시간에 쓸 몇몇 단어들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파동. 자, 이 파동은 다른 말로 이제 웨이브라고 부르죠. 자, 이 녀석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녀석은 바로 에너지 혹은 그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파동이다 혹은 웨이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중요한 표현 에너지란 말이 나왔는데 이 에너지가 뭐냐? 요거는 월요일 그 연력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 이런 말 쓰지만 정령 에너지가 뭐냐고 정의를 하라고 하면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월요일 연력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루뭉실한 에너지를 파동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파동이라 한다.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이 파동에서는 바로 매질, 영어로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매질이 뭐냐?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의 형태를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도 알죠? 파도. 자, 파도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웨이브의 한 형태죠. 왜 바닷가에 가면 표면에 물이 일렁일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도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파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파도를 이용해서 뭘 하기도 해요? 발전을 하기도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파도가 막 때려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해안의 바위들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파동의 한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 파동의 한 형태인 파도의 매질이라고 하는 것, 그게 누구냐? 예를 들어 물이 되는 거죠. 자, 파동을 또 하나 또 예로 들면 아주 유명한 파동 중에 바로 소리가 있죠. 소리. 자, 지금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그 소리가 여러분 귀로 들리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의 에너지가 여러분 귀에 전달이 돼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된 고막의 리듬에 따라서 뇌에서 어떤 소리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 소리도 어떤 에너지일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에너지의 한 형태를 또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파동에서는 그 매질을 누구라고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있는 공기죠. 공기죠. 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에너지 전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떤 에너지를 전달한 에너지의 형태를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가 에너지를 전달한 어떤 에너지의 형태를 소리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뭐 억수로 많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파동을 나타내주는 물리량,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자, 그럼 뭐 짜잔. 자, X축은 파동의 진행 방향. 자, 그 다음에 Y축은 뭐라고 할까요? Y축은 Y축 진폭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진폭 변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진행 방향의 변이.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도가 넘실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봤죠, 그렇죠? 많이 봤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물리량, 진폭. 자, 진폭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이거예요. 파동이 넘실 할 텐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가 마루. 그 다음 여기를 뭐라고 하죠? 골. 이렇게 마루와 골. 그래서 진폭은 뭐냐면 이 마루와 골 사이를 이렇게 절반을 딱 나눠요. 마루와 골사리를 절반을 나누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파동을 표현할 때 진폭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장.
파장. 자, 파장.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웨이브랭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파장을 어떻게 쓸 거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램다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초반에는 그냥 기초적인 내용 언급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뭐라고 읽냐면 램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정확한 발음은 램브다거든요. 램브다인데 이게 이제 자음들이 있어서 이제 자음들이 발음이 안 나다 보니까 램다 이렇게 발음이 돼요. 램다, 그죠? 우서가 뭐라고요? 램다. 램다. 얘는 뭐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거를 파장이라고 하죠. 그럼 이 경우 파장을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액자에 그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자, 됐고 그 다음 자 이때 됐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주기. 자, 주기는 영어 표현으로 period라고 하는데 보통 쓸 때 대문자 T로 많이 씁니다. 대문자 T. 자, 이건 뭐냐면 파동이 한 파장 거리만큼 움직일 때 걸린 시간 요거를 주기합니다. 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죠. 그럼 얘가 파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어디론가 뿅 움직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를 파동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럼 요 주기에 그러면 단위가 될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게 대가로 표현하는 건 어떤 안에 들어있는 물리량의 단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주기의 단위는 그럼 뭐겠어요? 주기의 단위 뭐가 되겠어요? 초가 되겠죠. 초 세컨드가 됩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초, 영어로는 세컨드.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항상 초로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 파장의 경우도 단위를 좀 언급을 하면 자, 파장의 단위 체계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미터입니다. 미터. 거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MKS 단위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 중요한 단위가 바로 진동수라는 단위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frequency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통 뭐로 줄여 쓰냐면 알파벳 F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자기학에서는 진동수를 F로 많이 줄여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또 어떻게 많이 줄여 쓰냐면 요걸로 많이 줄여 쓰기도 합니다. 자, 얘 어떻게 읽냐면 N 한 다음에 U 장모음입니다. 읽을 때 new 하겠죠? new. 자, 한번 읽어볼까요? new 시작. 앞으로 이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그렇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그 한자 그 드립자처럼 쓰시면 돼요. 얘는 아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 처음 쓰면 잘 못 쓰더라고. 어떻게 쓰냐면 자, 어떻게 봐봐. 내리고 45도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올려.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옆에 써볼까? 짠, 짠, 짠. 알겠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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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요 new라는 표현 기억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new가 이 특히나 물리나 화학에서 진동수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1 뽀로뽀로뽀로뽀 이겁니다. 얘는 이거라네. 저거예요. 뭐란 얘기예요? 뭘 역수취한 거예요? 주기를 역수취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주기를 역수취한 거다. 주기를 역수취한 거다. 자, 그냥 달달달 외워야겠죠? 달달 외워. 주기를 역수취한 걸 진동수라고 한다.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우면 끝이야. 외우면 끝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단위는 어떻게 돼? 단위 어떻게 돼?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 주기의 단위가 초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역수취하면 초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초의 역수가 진동수의 단위인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읽을 때 펄츠라고 읽거든요. 펄츠라고 읽는데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요. 알겠죠? 잘 안. 그래서 원 세크 인버스는 원 헐츠가 맞는데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요걸 더 많이 쓴다. 알겠죠? 됐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저 파동의 속력. 속력. 왜 뭐 벨로시티 혹은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뭐 속력이란 개념 있죠.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의 정도인데 얘는 개념적으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뭐를 뭐로 나눴어요? 뭐를 뭐로 나눴어요? 파장을 주기로 나눴죠? 그럼 파장과 주기의 컨셉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파장은 거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보시다시피 주기는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빠르기 개념이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제 파장, 주기 이런 식의 다른 표현을 쓰면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이런 것들도 익숙하게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다른 표현으로 램다 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이세요? 자, 왜?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동수 U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로 표현을 해서 램다 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물리량 바로 우리말 번역은 파수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 넘버라고 쓰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램다라고 쓰고요. 요 위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쓰기도 하고 틸데라고 하는 표현인데 물결 표시를 쓰기도 하고 쓰기 있지 않아서 그냥 위에 짝대기를 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뭘 역수를 취해? 저기에 있는 저 누구냐? 저 누굴 역수를 취한 거냐면 저기에 있는 요 파장을 그냥 역수를 취한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싶겠지만 저 파수라고 하는 게 주로 등장하는 물리화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표현을 파수로 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알아두시고 당연히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다 정도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안 보이겠는데. 좋아. 우리 오빠 이름이? 홍영 졸리죠? 아니요. 약간 졸려 보이는데? 자다 알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해요? 자요. 학교 자요? 또 뜨은이는 학교 출근하면 뭐해요? 학교에서? 수업해요? 어떤 수업?
인생 수업이요? 쌤들이 개인적으로 심화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아, 뭐가 다 풀어요? 아, 그렇군. 대단한데요, 또윤이? 또윤 대단해요. 좋았어요. 자, 봅시다. 아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뿐 아니고 파동과 관련해서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적용을 해서 얘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학 시간, 나중에 수학이나 물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챕터 말미쯤에 이 파동에 대한 수리적 언급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2. 자, 두 번째, 자, 필기 하세요. 필기 빼먹으면 안 돼. 필기 계속 해야 돼. 계속 써야 돼. 근데 안 쓰면 뭐 된다 그랬어? 필기 안 하면 뭐 된다 그랬어? 필기 안 하면 말미잘 된다고 했지? 계속 써야 돼. 손을 놓으면 안 돼. 계속 써야 돼. 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말로 비트라고 하는 거야. 자, 약간 전문 용어로는 전, 좌기, 파. 전, 좌기, 파. 그래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로 맥네틱 웨이브. 전자기 파, 일렉트로 맥네틱 웨이브 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야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잘 보여요? 시청에 문제 없어요? 재서야?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오케이 좋았어. 자, 빛과 전자기파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 그 다음에 뭐 이게 뭐냐 조명에서 나오는 빛, 그런 빛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빛은 아주 놀라웠게도 이겁니다. 얘는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웠게도 매질이 없는 파동입니다. 전 우주에 수없이 많은 파동과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매질 없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빛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에테르. 일본식으로 에테르 알겠어요? 일본말로 발음하면 에테르 알겠죠? 근데 원래 발음은 있어. 시작. 있어. 시작. 에테르는 일본말 알겠죠? 에테르는 일본말이고 그 뭐냐면 영어식 발음은 있어 알겠죠? 있어. 자, 이 뭐냐? 얘는 빛의 매질로 추정되던 물질이에요. 되던 가상적 물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상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라니 가짜. 그래서 이게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저 이서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그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태양에서 지구까지 뭐 이렇게 뭐 이럴 때 이렇게 증명해가지고는 뭐 있어 없다 뭐 증명하는 게 그 지구과학하고 뭐 이렇게 물리학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있어는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건데 왜 이 옛날 사람들은 있어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웨이브에는 매질이 있거든요.
매질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있는데 쟤만 없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좀 희한해요. 희한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얘도 매질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논리나 길에서 벗어나면은 기분이 약간 무서워요. 약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자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주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한 노력이 더 있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아예 증명을 해버렸죠. 이건 존재 불가,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증명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저기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뭐 딱히 뭐 있어요? 뭐 거의 물질 뭐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양의 막대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질 없이 에너지가 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물리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래에 들어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매질을 여기서도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여하튼 이 빛이 아주 놀랍게도 다른 파동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매질이 없는 웨이브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왜 매질이 없느냐 그런 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자, 파도의 매질은 물이죠. 그다음에 소리의 매질은 공기죠. 그러면 왜 얘는 매질이 없을까요? 몰라요. 예를 들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홍영이의 눈은 왜 이렇게 졸린 눈일까요? 몰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원래 이런 눈인가 보죠. 뭐 알겠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인가 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딱히 이유를 걸기보다는 그냥 저게 홍영이의 눈일 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얘는 매질이 없을까요? 몰라요. 그냥 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광학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다를 인간이 찾은 거지, 왜 얘는 특별하게 매질이 없냐? 몰라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빛은 매질이 없음을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빛에 매질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식의 공부는 빛에는 매질이 없음을 외우는 거야. 명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하는 모든 공부는 이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는 모든 공부의 핵심은 암기랍니다. 알겠죠?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학문 전체에서 이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을 심각하게 공부할수록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처음 초등생 꼬맹이들한테 과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이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으로 과학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외우셔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알아낸 빛의 성격, 바로 두 번째. 자, 지금 해드릴 말 이것도 이유 몰라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시한 모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다고 외우면 되는 거 알겠죠? 이 빛은 놀랍게도 서로 수직한 교류 전기장과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류란 말, 교류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잘은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죠? 없어요? 또 들어본 적 있죠? 자, 직류는 방향이 변해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직류는 꼭 정해져 있어요. 뭐 항상 플러스 극, 항상 마이너스 극, 항상 자석의 N극, 항상 자석의 S극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직류인데, 교류는 그 방향이
일정 주기로 계속 바뀌어요. 알겠어요? 일정 주기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훅 바뀌고 n극 s극도 훅 바뀌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석을 막 돌리면 되죠. 자석을 자꾸 뾰루룩 팽이처럼 돌리면 n극 s극이 n극 x, ns, ns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상황을 교류라고 하는 건데 놀라운 건 빛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들어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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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고요. 왜는 모른다고요. 노벨상 100개 받아도 몰라요.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해야 빛으로부터 유도되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써드리는 모든 내용을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짜자자잔. 자, 이게 진행 방향. 그럼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보자. 자, 예를 들어 짜잔, 짜잔, 짜잔. 자, 이게 예를 들어 교류 자기장. 아니 교류 전기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교류 전기장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플러스, 이 부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형태로 빛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면 이 물체는 빛을 받았을 때 뭐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전기장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곧 이 파동 부분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마이너스 전기장이었지만 곧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여기가 플러스 전기장으로 바뀌겠죠. 그러다가 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와서 마이너스 전기장, 플러스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이 진행 방향에 만약 짜잔 전자를 두면 이 전자가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봐요. 전자는 스스로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죠. 그럼 전자의 빛을 쪼여요. 전자의 빛을 쪼이면 그 빛의 이 전자가 만약에 처음에 마이너스 전기장을 경험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끼리는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뒤로 쓱 밀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플러스 전기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이 생기겠죠. 그럼 끌리겠죠. 그런 식이 반복되면 빛의 전자에다가 빛을 쪼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도 빛을 받으면 진동할까요? 빛을 받으면 진동할까요? 결론적으로는 거시적으로는 진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봄이나 이렇게 이렇게 날 좋을 때 밖에 가서 왜 햇빛 받는다, 광합성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운동장 나가지고 햇빛 받으면 햇빛 좋다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진 않겠지. 하지만 우리의 거시적인 몸이 빛을 받아 진동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는 빛을 받았을 때 진동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 몸은 거시적으로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뭐예요? 우리 몸은 거시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하지만 아주 국소적으로 어떤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의 일부 작용기에는 약간의 전하 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전하를 가진 부분들이 빛을 통해서 진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뭔 알겠어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 우리 몸의 변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예를 들면 햇빛 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뜨겁거나.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빛이 우리 몸에 있는 전하의 일부분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진동하는 것들끼리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동하는 것들끼리 마찰이 이루어지겠죠. 마찰.
그때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쪼였을 때 뭔가 따뜻해지네, 뜨거워지네 라는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선 저런 식의 교류 자기장이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교류 전기장뿐 아니라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특히 전하를 띤 입자들은 진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쓴 건 이건 이제 교류 자기장입니다. 자, 그럼 교류 자기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N극이었으면 그 다음 S극, S극, S극이 이렇게 NS가 번갈아 나타나는 상황이 란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빛의 진행 방향에 꼬마 자석 같은 걸 두면 꼬마 자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꼬마 자석 역시 부르부르부르 진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은 전기적인 물질이건 자기적인 물질이건 뭘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체계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둘의 기하학적 관계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빛은 바로 전기적 혹은 자기적 입자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 방법이 되죠. 그만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빛과 전자기파 세 번째. 이 빛은 놀랍게도 진공 중에서 그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애석하게도 내가 물리 전공이 아니라 이건 잘 몰라요. 좀 더 자세히는 물리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어쨌건 빛의 속력이 진공 중에서 일정하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빛의 속력이 진공이 아닌 물질 안에서는 빛의 속력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빛의 속력이 진공 말고요. 물질 안에서는 속력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굴울절. 무슨 말이에요? 굴절. 그래서 이제 굴절이라는 현상은 빛이 특정 물질에 들어갔을 때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시적인 이동 속력이 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관련해서는 뭐 물리 선생님한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그때 빛의 속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략 이렇게 표현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라고 해서 빛의 속력을 특별히 C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 이 C는 또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어요? T분의 램다 혹은 램다 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램다가 뭐라 그랬어요? 파장이라 그랬고 T가 주기라고 했죠. 그리고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했죠. 아까 썼던 이거예요. 근데 이 수식은 그냥 보통 웨이브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웨이브의 경우 빠르기도 다 다르고 거리도 다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고 웨이브의 성격에 따라 이거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빛은 뭐가 얘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많이 표현하는 방식 하나가 뭐냐면 바로 램다는 요거 이 표현이 앞으로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 빛의 파장은 빛의 속력을 진동수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요거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